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14번 문제. 주체와 대상이 지각을 통해 확정된다는 필자 관점에서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출제 지문에서 철학 분야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했다며 킬러 문항으로 꼽았습니다.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반면 배경 지식이 없이 독해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37번의 경우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법률 분야 어휘가 쓰여 킬러 문항으로 꼽혔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3년치 수능과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선별한 킬러 문항은 모두 22개입니다. 판단 기준은 교육 과정을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도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와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출제 단계부터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수능부터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 수학 22번 문제에 수학적 개념 3개가 결합됐다며 이를 대표적인 킬러 문항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됐다며 킬러 문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엇이 킬러 문항인지 교육부와 시민단체가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수학 교사들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극히 수학적이고 수학에서 계열적으로 아주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 수학 킬러 문항이 3개라고 밝힌 반면 이 시민단체는 6개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교육 현장의 혼란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킬러 문항이랑 조금 다른 문항들 같아가지고 저는 잘 솔직히 저걸 봤을 때 좀 너무 애매모호해가지고 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많이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로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킬러 문항의 정답률도 공개되지 않았고 어느 부분이 교과 과정을 벗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저희들도 이제 부담이죠. 왜냐면 예측하는 것들이 힘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더 생겼으니까 지금.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교육을 찾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네, 교육부 취재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승현 기자, 교육부가 킬러 문항 22개 딱 집어서 발표를 했는데 오답률은 안 밝혔습니다. 그럼 기준이 정확히 뭡니까? 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답률은 참고만 했고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현장 교사 중심으로 국영수만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사회와 과학 탐구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는 뭐라 그랬냐면 킬러 문항이 교육 과정을 벗어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킬러 문항이 아니다, 또 교육과정 안에서 변별력만 높인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불과 몇 달 사이에 말이 바뀐 건데요.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번 사교육 대책은 지난해 기준 총액 26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교육비 때문에 나왔는데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는 게 교육부 입장인데 사교육 시장을 찾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만큼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게다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발표 시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그해 수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육무 직후 정책이 발표돼서 혼란스럽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구체적인 사교육 대책 나왔습니까? 오늘 일부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 논술이나 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이 수행평가, 지필평가도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액의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대학 입학과 직접 관련 없는 대책들도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일단 지금 유료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네. 돌봄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늘봄 학교와 초등 1학년 에듀케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 학기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한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